자, 오늘은 월요일답게 월요일답게 어떤 오전부터 조금 출렁임이 좀 있었죠. 전체적인 시장이 뭐 특히 코스닥에서 아침에 10시가 되기 전에 9시 23분이었나요? 최저점을 만든 때가 이건 변동성 지수고 코스닥 차트를 보면 일단 아침에 9시 23분 정도까지 급락을 한번 보여줬어요.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편안하지 못하게 자꾸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특히나 개인 매수가 굉장히 많았고, 최근에 들어오는 이 개인 자금은 굉장히 프레시한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어떤 상태냐면, 최근에 계좌 개설, 신규 계좌 개설이 급증했습니다. 증권사들 데이터에 따르면. 신규로 이제 주식을 난 처음 할 거야 하는 계좌도 많이 생겼고, 과거에 어떤 아픔을 통해서 나는 주식을 그만해야지라고 했던 사람들도 다시 어떤 도전을 하는 뭐 그런 계좌들이 지금 굉장히 급증했어요. 최근에. 그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폭락, 일반적인 급락 장세가 아니었고 정말 10년 이상 만에 찾아온, 11년이죠 정확히는 11년 만에 찾아온 이 정도의 폭락이 언론에 많이 알려주고 자연스럽게 어떤 생활에서 회자가 되면서 뭐 대화 이렇게 많이 나눌 거 아니에요 사람들끼리.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주식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이제 주식을 안 해, 그게 둘 간의 친구예요. 그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해. 아, 나 오늘 어떤 이제 친구끼리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죠. 야, 요새 주식 완전 폭락인데 괜찮냐? 죽을 맛이야. 아, 마마 이러고 있어. 그래서 근데 대화를 하다가 야, 지금이 그래도 뭐 11년 만에 폭락이라는데 뭐 기회가 되지 않겠어? 뭐 이런 대화들이 전국적으로 막 돌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평소에 아예 관심이 없던 사람들 대부분 어떤 대다수의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주식 투자 인구가 전체 국민으로 따지면 일부분에 속합니다. 물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과반수가 안 되잖아요. 5, 600만 명, 600만 명, 1000만 계좌. 600만 명 정도면은 사실상 우리나라 인구의 한 20%가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미성년자 포함하고 뭐 다 빼면은 실질적으로 경제활동 인구 대비 그걸로 따졌을 때는 얼추 얼마나 나올까요? 한 20%는 나오겠죠? 2, 30%급은 나올 텐데 어쨌든 접근을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일단 잠재적으로 주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환경들이 왔을 때 나도 한번 도전해 볼까라는 인식이 생겨서 최근 들어서 증권사 데이터로 계좌가 신규 계좌 개설이 그리고 신규 예수금을 넣는 예치금을 넣는 어떤 계좌가 굉장히 폭증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2018년 반대의 경우죠. 급등 코스닥이 900포인트를 넘어갔을 때 2018년 1월 가장 많이 또 계좌가 많이 생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가 코스닥이 900포인트 뭐 1000포인트 간다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많은 또 계좌가 생겨났고 이때는 적극적으로 신용 매매가 또 많았던 시기잖아요. 13조 원까지 신용이 늘어났었으니까 평균적으로 11조에서 12조 원을 유지를 했고 이때 들어왔던 사람들이 신용을 엄청나게 많이 써댔고 그 사람들이 지금 신용잔고 보면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못 버티고. 반대로 지금도 그때처럼 계좌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때보다 지금 진입하는 사람들이 훨씬 무조건 유리한 상황이고 어쨌든 변화가 크게 생겨야만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그때 2018년 1월경에 생긴 그 변화에 들어온 사람들과 지금 이 폭락장의 변화에 들어온 사람들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 자금이 신규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물론 매도를 어쩔 수 없이 하면서 현금이 도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공격적인 매매를 지금 하지 못해요. 너무나 두려운 상태. 지금 개인들 굉장히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시장이 5일 전 최바닥 대비 코스닥 기준 10% 가까이 올라왔어요. 9.8%, 약 10%가 올라왔습니다.
최저점 대비. 그거는 최저점 대비 일반적인 중소형 종목은 평균적으로 20%까지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다는 거고, 그냥 시장 따라 반등을 했다고 해도 최저점 대비 10% 정도는 다 올라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신용잔고율과 신용잔고와 선물 옵션 포지션에서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일단 지금은 오늘 아침에 이제 이틀 전에 매매한 거 기준으로 이틀 전에 급등 나왔는데, 그쵸? 시장이 이 거래일 전에 굉장히 급등이 나왔어요. 3.6%였죠, 정확히 3.65% 정도 급등이 나왔는데, 그 급등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신용잔고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지금 오늘 기준으로 5천억 이상 신용이 줄었죠. 한 5천억 이상 줄면서 이제 6% 이상 급락을 했고, 신용잔고가 그러면서 8조 1천억까지 떨어졌어요. 이거는 일단 작년 10월 폭락장을 겪었을 때, 작년 10월에도 엄청난 폭락장이었죠. 이때니까 이때 겪었을 때 11조 원 라인에서 8조 9천억까지 떨어졌을 때고, 이때가 신용잔고가. 지금은 10조 원에서 8조 1천억이 떨어졌으니까 사실상 떨어진 폭 자체는 비슷해요. 요거를 신용잔고를 켜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신용잔고를 여기서 제가 켜서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당겨서,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게 신용잔고를 좀 키워볼게요. 딱 보이시죠? 신용잔고, 이게 신용잔고고, 지금 이 하단부를 보시면 2018년 10월 달에 만든 이 8조 9천억이 뚝 떨어졌을 때, 그러고 나서 시장은 반등이 나온 구간이죠. 이때가. 그쵸? 신용잔고 쉽게 못 늘어났을 때, 지금은 그 폭만큼 빠져있는 시기입니다. 잘하면 7조 원대까지 한번 찍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난 겁니다. 신용잔고가 이렇게 많이 빠졌다는 것은. 보통 신용잔고가 이 정도까지 급락을 했을 때 보유 전략으로 가는 게 전략적으로 샀다 팔았다 보다 보유 전략으로 갔을 때가, 그 위치에서 보유하면서 갔을 때가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과거의 데이터가 다 보여줍니다. 다 일반적으로 다 그랬어요. 신용잔고가 뚝 떨어진 시기에서는 그냥 사가지고 보는 게 낫다. 그냥 여기서 사가지고 한동안 보는 게 낫다. 그런 종목들이 지금은 1% 반등, 2% 반등, 5% 반등 매일마다 지금 그러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연속적으로 치고 달리면서 그게 그 종목이 2배가 가고 3배가 가는 종목들도 생긴다. 50% 가고 100% 가고 200% 가는 종목이 생깁니다. 즉 신용잔고가 완전히 폭삭 주저앉았을 때는 그냥 그 위치에서 산 게 있으면 그 상태로, 혹은 보유한 게 있으면 보유한 상태로 좀 더 보는 게 일반적으로 낫다. 내 의미 있는 매도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흐름을 보면서 보는 게 낫다. 물론 바닥에서 출렁임은 많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출렁임은 나올 거예요. 어쨌든 신용잔고 폭삭 주저앉았을 때는 반드시 그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 고통을 사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는 반대 매매가 쏟아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겁먹은 개인 투자들이 쉽게 다시 못 들어오기 때문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잔고가 반등이 나오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폭삭 주저앉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 지금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신용이 뭔지도 몰라요. 신용 매수 처음부터 하셨어요? 대부분 처음 주식하실 때 신용으로 하셨나요? 그거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 야, 내가 그냥 현금으로 내가 1,000만 원밖에 없는데 마치 2,000만 원 있는 것처럼 매수할 수가 있어. 자연스럽게 터득했거나 누군가 알려줘서 터득한 거지. 계좌를 처음 만들어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처음 만들어서 주식을 할 때 바로 신용 쓰고 미수 쓰고 스탁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시 하는 사람들은 있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했다가 다시 하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지금은 처음 하는 계좌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잔고는 쉽게 늘지 않아요. 오늘같이, 그리고 금요일처럼 개인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신용잔고가 안 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는 조금 늘 수 있겠죠.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용잔고가 쉽게 늘지 않는 구간에 있고, 그만큼 두려움이 큰 상태입니다. 너무나 크게 빠졌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멘탈을 회복하는데 오래 걸려요. 그리고 실제로도 깡통 계좌가 많아졌고, 그걸 경험하고
내 돈이 레버리지를 키워서 예를 들어서 신라젠 같은 거 레버리지 키운 상태 신라젠으로 무조건 몰빵해서 신용으로 갖고 있었다면 무조건 계좌가 0입니다.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 마이너스 50%만 빠져도 몰빵이면은 깡통 0이 되는 건데, 혹은 절반 비중으로 신용을 쓴 사람들도 거의 0에 육박한 정도로 박살이 났어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그 종목이 굉장히 큰 종목에서 주로 나왔기 때문에 HLB, 신라젠, 코미팜 등등, 헬릭스미스 등등 이런 데서 나왔기 때문에, 특히 신라젠, 그냥 단순히 개인 투자자 중에서 신라젠이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신라젠이 매출을 내든 뭐 하든 뭔가 불안한 게 있든 시가총액도 모르고 그냥 신라젠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보유할 거야. 신라젠이면 뭐 올라오겠지. 그냥 단순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타격이 컸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타격이 컸던 만큼 다시 그 멘탈을 원위치시키면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그거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신라젠의 모습은 분명히 그 역할은 상당히 약해졌지만 신라젠이 오르고 내려갈 때마다 코스닥은 살짝씩 변동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같이 움직여요. 신라젠이 좀 떨어지면 시장도 좀 떨어지고, 왜? 시총은 낮아졌지만 그걸 통해서 같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있다는 겁니다. 즉 굉장히 심리적으로 중요한 종목이 바로 지금의 신라젠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역할을 크게 했고 그만큼 망가진 사람도 많고, 거기서 즉 지금의 개인들, 미리 주식을 하던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정말 고통스러운 구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쉽게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게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 분명히 현물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신용잔고는 폭삭 주저앉고 있는 것과 일단 관련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신규 자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로 파생시장에서 그게 드러납니다. 선물 옵션 시장에서 확연하게 드러나요. 보통의 개인들은 콜 포지션을 좋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풋보다 콜을 선호해요. 즉 현물도 만약에 같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외국인과 기관처럼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공매도를 허용해 준다면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열어줬을 때 공매도를 활용하는 개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올라가는 쪽을 선호를 해요. 내려가는 것보다. 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풋보다는 콜을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즉 내려가는 쪽에 베팅하기보다 개인들은 올라가는 쪽에 자꾸 베팅하려는 그 성향이 강합니다. 뭐든지. 원래 주식은 항상, 그러니까 원래 올라가면 돈을 번다라는 그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반대 포지션을 쉽게 잘 만들어서 하질 못해요. 물론 하기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라가는 쪽에 힘을 더 실는다는 겁니다. 콜콜콜 풋 비중이 이렇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쪽에. 그런데 지금의 개인들은 주식이 이렇게 많이 폭삭 증시가 박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파생시장에서 올라가면 손실인 구조, 즉 내려가는데 베팅을 더 많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9월물에. 9월물은 뭔데요? 9월 거래일 기준 둘째 주 목요일엔 무슨 날인데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2019년 세 번째 내마녀의 날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약 한 달이 채 안 남았죠. 정말 평소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왜요? 일반적인 선물옵션 동시만기일보다 더 큰 거래와 더 큰 영향력을 미칠 거예요. 굉장히 어떤 변동성도 극대화될 거고, 8월 옵션 만기일은 마찬가지로 영향력이 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옵션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9월물은 선물이 껴있습니다. 9월 만기는 선물은 6월달 이후로 만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즉 6월 만기와 9월 만기 사이에 시장이 엄청난 풍파를 겪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극대화될 수가 있어요. 그 만기일이 한 달도 채 안 남은 상황이고 변동성을 엄청 키울 수도 있고, 혹은 변동성을 크게 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영향력 자체를 키울 수가 있어요. 즉 그 무슨 말이냐,
잃는 사람들은 왕창 잃을 수 있고 버는 사람들은 왕창 벌 수 있습니다. 타생시장에서 기회를 찾자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로 완전히 깡통을 쉽게 만들어버리게 되는 그런 날이 될 겁니다. 9월. 영향력이 클 거라는 거예요. 근데 9월 시장에서 일찌감치 개인들은 매도 포지션보다는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에 그러니까 증시가 코스피 환산 기준으로 2050포인트 정도인가 올라가는 쪽에 손실 베팅이 들어요. 그러니까 즉 올라가면 손실, 내려가면 이득인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반대로 외국인은 조금 더 멀리 위에 올라오는 경우에 베팅을 해놓고 반대로 내려오는 경우에도 원래대로 깔아놨어요. 원래 외국인들은 양쪽으로 두텁게 깔아놓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어딜 걸려도 다 먹게 만들기 때문에 나머지는 안 걸리는 건 다 버리거든요. 근데 평소보다도 더 상방 쪽에 일찌감치 집중을 해놨다고 이거는 미리 말씀을 드렸죠. 목요일에, 금요일에. 목요일에 말씀드렸죠. 옵션 만기일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건데 보자면 기본적으로 9월 거래일 기준 둘째 주 목요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까지 웬만한 종목은 보유하는 게 나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기준에서는요. 지금 시장이 추가적으로 뭐 대형 악재가 돌연 생기지 않는 이상 사실상 하나둘씩 풀어갈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물론 우리나라가 오늘 우리나라도 반대로 마찬가지로 일본을 백색 국가 지정 그러니까 제외를 시키기로 결정을 했다고 했죠. 물론 그거 시간이 걸리겠지만 20일 정도 또 걸려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또 결정나는 시기가 언젠가. 오늘 백색 국가 일본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강대강을 또 맞서는 거잖아요. 시장에 분명히 좋지 않은 결과를 줍니다. 근데 이거 신작에 나왔던 거 아니에요? 우리도 같이 같은 대응을 하겠다. 이거 예전부터 다 고려되어 온 상황이에요. 이제 실제로 시행되기까지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겠죠. 그 한 달은 마침 어디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위치해 있을 겁니다. 엊그제가 아니라 지난주 목요일에도 마침 악재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을 기점으로 뭔가 풀리는 느낌을 쏟아졌던 악재가 풀리는 느낌을 받았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이 다 일정들이 딱 맞물려져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하루하루 조금 지금 시장이 폭삭 주저앉았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는데 첫날 올라올 때 이거 시장을 놓고 봐드릴게요. 첫날 올라올 때 놓고 파는 것보다 그렇죠? 사실 이때 덜커덩 아이고 나 조금 올라오니까 팔아야지 하는 것보다 다음날 보는 게 나았고 그 다음날보다 오늘 보는 게 나았고 이런 식으로 좀 출렁임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때 덜컹 팔아버리는 것보다 시간을 좀 두고 파는 게 훨씬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저런 구간에서 잡아놓으면 종목들은 최저점 대비 2배가 나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옛날에 뭐 서브프라임 때 만약에 저점에서 서브프라임까지 안 가도 돼요. 그냥 최순실 때 폭삭 주저앉은 데서 그냥 잡아놓고 아이고 난 모르겠다 그냥 한번 지켜볼래 라고 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여기저기서 깨지지 않고 그냥 그걸로 대박을 만드는 경우도 많았어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모든 종목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물론 단기 매매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은 아니야 이런 것도 그냥 여기저기서 어차피 들락날락 많이 깨지잖아요. 이거 샀다가 이거 손절나고 이거 샀다가 또 깨지고 이런 것보다 그냥 애초에 그냥 폭삭 주저앉을 때 잡아가지고 롱 포지션으로 보는 게 보유 포지션을 보는 게 더 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정도로 신용장구가 폭삭 주저앉았을 때는요. 그리고 악재는 많이 나왔을 때는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등바등 나 지금 이거 조금 올라왔는데 이거 매도 안 하면 어떻게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을 너무 지금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건 벌어진 일이고 시장은 뭐 이거 기관들은 이렇게 이거 안 받겠어요. 외국인들은 이거 안 받겠어요? 다 같이 똑같이 겪는 거잖아요.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들, 상장된 모든 기업들도 자기 회사들 시가총액 다 이거 겪고 있는 거죠.
모든 투자들이 겪고 있는 거 어차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뭐해 주식하면서. 어차피 일어난 거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 더 나을 것인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라는 겁니다. 폭락장을 여러 번 수십 년에 걸쳐서 보신 분들은 그냥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안 드려도 아 맞아 그때 내가 11년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 혹은 최순실 때 적어도 몇 년 안 되신 분들 대상으로 한 3년 전, 4년 전, 아, 그 시기에 한번 생각해보자. 맞아, 그때 그랬었어. 내가 그 종목을 일찌감치 팔아가지고 그냥 1,000원에서 1,100을 오니까 아이고 덜커덩 팔았는데 그 종목이 2, 3,000원, 3, 4,000원까지 와버리네. 아이고 그냥 그거 그냥 가만히 두기만 하면은 내가 딴 데서 괜히 갈아타서 손실 난 거, 아, 그런 거 그냥 결국에는 해보니까 남는 게 없네. 그냥 그거나 들고 있을 걸. 이 생각 하셨잖아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갖고 기회가 되는 거에서 매도해서 다른 걸로 돌리면 된다는 겁니다. 기회가 주어지는데도 굳이 매도를 안 하고 안 할 필요는 없지만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는 기다려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전략은. 적어도 일단은 9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다시 한번 끌고 가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어떤 변동성을 크게 줄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밑바닥에서 변동성이 큽니다. 위에서도 변동성이 큰 만큼 항상 아래쪽에서도 변동성이 커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떨어진 것만큼 슬쩍 올라온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상한가를 보이기도 해요. 오늘의 뭐예요? 리드 같은 거. 리드 대국민 문자주였잖아요. 대국민 문자주로 등극해가지고 그때 가자마자 문자 오자마자 엄청나게 떨어졌죠. 이거 굉장히 그렇게 안 커 보이는데 이거 마이너스 73%입니다. 한번 보세요. 7,000원대에서 1,000원대까지 1,700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7,000원에서 1,700원까지 온 겁니다. 이 문자 받고 짧은 순간에 이거 얼마나 큰 피해가 있겠어요. 문자 아이고 이것도 생포처럼 가겠네. 대국민 문자 아이고 생포처럼 가겠네 하면서 덜커덩 샀던 사람들 이거 얼마나 큰 피해가 있겠어요. 문자 초반 뿌려지자마자 떨어진 건데. 그런데 찔끔 올라왔는데 상한가예요. 제가 방금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리드를 말씀드렸죠? 밑바닥에서는 변동성이 작은 파동에도 큽니다. 시장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즉 변동성이 크지만 멀리서 놓고 보았을 때 정말 극히 일부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관점으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마음을 너무 졸여 계시지 마세요. 전략적으로 보실만 합니다. 지금 시기에는 평상시 시장은 아니에요. 평범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기간을 두고 조금 전략적으로 하시고 기회가 되는 것부터 처리를 할 생각을 하세요. 시장 뭐 한 달 동안 뭘 안 한다고 해서 다른 걸로 이것 샀다가 저것 샀다가 막 왔다 갔다 막 하루에도 막 수억 개씩 뭐 10개씩 막 이렇게 해야만 돈이 남는 게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 꼬이는 건 다 꼬여버리고 그래요. 그냥 조금 긴 호흡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고점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어쨌든 많이 내려와서 그 청산가치 대비 0.8배 이하, 0.7배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가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회복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특히 중소형주들은 확 들어오는 모습이 있어요. 뭐 리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많이 떨어졌던 만큼 많이 올라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솔고바이오가 그런 모습 제가 말씀드렸던 바닥에서 차분히 뭐 거래 없이 있다가 하루 날 잡고 상한가 가는 뭐 이런 종목 중에 오늘 솔고바이오가 그 대표적인 종목이 됐던 거고요.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막 날짜가 지날 때마다 생겨날 겁니다. 얘 오늘 들어온 거고 어제까지 전일 금요일까지 아무 반응 없었잖아요. 오늘까지도 마찬가지로 아무 반응 없는 종목들 당장 내일 상한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시야를 조금 넓게 어차피 벌어진 일이니만큼 조금만 넓게 생각을 좀 하면서 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아등바등 해봤자 결국 오고 가고 남는 거 없다는 거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아셨을 겁니다. 결국에 남는 것은 얘를 187원에 190원 이하에 200원 이하에 들고 목표 300원을 보고 하는 사람이 더 나을 수 있는 거죠. 이 종목을 보유한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슬쩍 올라온다고 훅 팔아버리고 또 다른 걸로 또 가다가 또 꼬여버리고 이것보다 그냥 묵직하게 그냥 얘를 갖고 한번 가자. 이런 전략으로 한 사람이 오히려 더 나은 결과, 계좌 전체에서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적어도 변화가 그리고 어떤 영향력이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영향력이 굉장히 클 수 있는 9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까지는 천천히 한번 계획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렇게까지 선물 옵션 포지션이 개인들이 떨어져야만 이득인 적은 많이 없습니다. 개인들이 이렇게 하방으로 베팅했던 적은 극히 드물어요. 개인들은 얼마나 더 떨어지는 걸 생각을 할까요? 얼마나 더 떨어지는 쪽을 생각을 하길래 이렇게 하방을 내려가면 먹는 구조, 외국인들이 올라가면 먹는 구조로 만들어놨는데 이럴까요? 물론 옵션, 선물 옵션 포지션은 변화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에 많은 변화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초반에 애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외국인들이 베팅을 먼저 해놨겠습니까? 그렇죠? 초반에 일찌감치 게임이 끝났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변화는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시장이 갑자기 돌연 분위기가 바뀌면, 반등 분위기가 아니라 완전히 무슨 갑자기 뭐 전쟁 나는 분위기로 바뀌어버리고 막 이렇게 악화가 되면 당연히 외국인도 포지션을 바꾸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거는 그렇게 굳이 바꿔놓을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뭐 진짜 뭐 외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생겨버리면 거기에 맞춰서 뭐 해야겠지만 지금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단계, 그렇게까지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미 다 반영이 됐고 지금까지 나온 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것들은 이미 반영이 돼서 많이 내려왔고, 자 어쨌든 요 정도로 마무리를 좀 지을 건데, 수급적으로는 오늘 코스닥이 한 1200억 1300억 가까이 샀고 코스피는 2000억 좀 개인들이 좀 많이 샀어요. 근데 이 개인들이 신규 자금도 많이 들어왔다는 것, 신규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살 수밖에 없어요. 개인들이 나 주식하겠다고 한 예를 들어 적금 깨고 노는 돈 한 3천만 원 넣었어. 그리고 그 3천만 원을 넣었는데 가만히 둬요? 매수하잖아요. 신규 계좌가 많기 때문에 신규 그 종목 300만 원씩 10종목을 사더라도 먹은 이렇게 이것저것 다 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들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개인 매수가 많은 이유가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개인 매수가 많아요. 그럼 신규 자금이 돈으로 두지 않고 그냥 뭐든 주워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한번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많이 사도 사실 영향력 자체는 줄어들어서 시장은 반등 나오는 겁니다. 같이 주워 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신용 쓰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어쨌든 요 정도로 마치고요. 신라젠이 오늘 15,000원 밑에서 끝났네요. 신라젠 움직임에 따라 시장과 한번 묶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고, 화장품주들이 오늘 또 좀 흐름이 좋았는데 그러면서 중국 기업들까지도 같이 조금 수급이 괜찮았고요. 그러나 오늘 대북주들도 오늘 좀 같이 반등이 좀 나왔고 전체적으로 그냥 수급이 돌아요. 화장품, 바이오 또 다시 올 것이고 전체적으로 자금이 관리 자금이 막 들어올 겁니다. 섹터 순환하면서 수소차 쪽도 오늘 일부 돌았는데 좀 더 강해질 것이고, 하여튼 점점 더 아직 움직이지 않은 섹터에 계속 돈이 돌 것으로 봅니다. 그래야 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